제수번호 6438-9000. 달궈진 쇠로 만든 가면이 얼굴에 씌워진 채 지내온 시간 2190일. 어둠 속 위로가 되어주는 빛을 찾아 살아야 하는 희망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하게 그가 할 수 있는 일. 철가면을 쓴 사나이, 그는 누구일까요? 1662년 프랑스는 왕이 벌인 피로 이상의 전쟁으로 인해 재정은 파산일보 직전. 다치고 굶주린 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계속되는 썩은 음식 배급에 성난 민심은 날아온 사과 잘라주고 썩은 토마토 먹어주는 왕실 총사대장 달타냥이 보여준 설득력 있는 위엄에 잠시 잠재워질 뿐이었죠. 민중들의 삶에 신경 끄기의 기술을 보여주며 날마다 화려한 파티에 넘쳐나는 사치품은 기본. 이번엔 아토스의 아들 라울의 약혼녀 크리스틴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걸친 돼지잡기 게임을 핑계 삼아 크리스틴을 유인해서는 집중 공략에 들어가는데요. 이때다 싶은 방귀를 든 결사대원의 암살 시도. 역시나 멀리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달타냥의 완벽한 경우. 아라미스를 불러 결사대 우두머리를 찾아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삼총사의 영예로운 활약상은 역사가 된 지 이미 20년. 모두 은퇴하여 아라미스는 예수의 교단 성직자로, 포르토스는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실감이 크게 느껴지는 날이면 급하게 우울해지거나 아라미스 신경을 건드리며 티격태격하는 전직 총사. 아토스는 장성한 아들 라울이 자신과 같은 총사가 된 것이 마냥 흐뭇한 아버지로 각자의 위치에서 과거의 영광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틴이 마음에 들었던 왕은 병역의 의무를 이미 마친 라울을 또다시 최전방 전쟁터 선봉에 서게 하죠. 라울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고 슬픔에 찬 분노를 가득 안고 왕궁을 찾아가지만 총사대장 달타냥의 이유 있는 저지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음을 느낍니다. 정부저항 결사대 우두머리를 찾아야 하는 아라미스. 누구도 추측하기 힘든 장소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지는데요. 사실 정부에 저항하는 결사대의 지도자는 다름 아닌 아라미스였던 것. 더 이상의 폭정 정치를 두고 볼 수 없어 새로운 왕을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털어놓죠. 왕이 곧 변할 것이라고 믿는 달타냥은 충절에 배신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고 다시 뭉친 삼총사는 거사를 함께합니다. 계획은 이러한데요.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있는 비밀스러운 인물 루이 14세의 남동생 필립을 구출하여 사면 무도회가 열리는 날 루이 왕과 바꿔치기 하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쌍둥이이기 때문이죠. 앤 여왕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왕은 권력 다툼에 싹이 자라길 원치 않았죠. 전왕은 왕비 몰래 작은 아들 필립을 시골로 보냅니다. 죽으면서 이를 왕비와 루이에게 알렸고 루이는 왕이 된 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필립의 얼굴에 철가면을 씌운 뒤 바스티유 지하 감옥에 가두죠. 이제 주어진 시간은 3주.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아토스는 이른 아들의 나이와도 같은 필립에게 마음을 다합니다. 가면 무도회가 시작되고 감옥에서의 동생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터라 가면 속 철가면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에 신기가 불편해져 자리를 뜨고 절호의 기회를 만든 삼총사는 비밀 통로를 통해 왕을 바꿔치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가면 무도회만 무사히 넘기면 되는데 왕의 포악한 성격 흉내내기가 쉽지 않겠죠. 아라미스에게 거사를 전해 들은 여왕은 절묘한 타이밍에 등장하며 필립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예리한 달타냥의 눈은 피할 수 없었던 터라 즉시 상황 파악 들어가고 탈출구는 이미 아수라장. 계획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데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한 흥정이 쉬울 리 없습니다. 필립이 생포된 채 삼총사는 일단 후퇴. 쌍둥이 혈육임을 뒤늦게 알게 된 달타냥. 동생을 용서하라는 충심 어린 충언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감옥만은 보내지 말아달라는 필립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삼총사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루이왕. 필립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삼총사는
필립을 구하기 위한 목숨 건 싸움을 시작합니다. 뒤늦게 모든 상황이 파악된 달타냥의 선택은 한 총사와 함께입니다. 구호 역시 빼놓을 수 없죠.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달타냥을 의심한 왕은 총사들을 이끌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무모한 돌격, 자신들의 정신적 멘토들이 한꺼번에 달려들고 있으니 눈 꼭 감고 쏘는 눈물겨운 전우회. 잡는 자와 잡히는 자가 헷갈리기 시작할 무렵 루이 왕 발악의 끝은 필립에게 향하는데요. 달타냥이 대신 비극적 상황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달타냥과 왕비는 서로 사랑했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는 왕실의 큰 반역죄였으니 둘은 조용히 사실을 침묵하죠. 왕다운 왕의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폭군 루이지만 아들이라는 이유로 동료들을 배신하면서까지 그를 보필할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는 여자와 아들 곁에서 그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면 충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페류나 면모까지 드러낸 루이. 루이와 필립은 바뀌어지고 광기를 잠재우고 이 모든 비밀스러운 상황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간수를 둔 감옥에서 살게 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과연 루이 14세가 된 필립은 절대 군주로서의 막강한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 사나워진 민심을 달래고 참다운 왕도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23년 전 22살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매력적인 모습과 유쾌한 자타공인 명배우들의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충분했던 영화 아이언 마스크입니다. 실제 1679년 철가면을 쓴 의문의 재소자는 34년을 가면을 쓴 채 감옥에서 살다 자신의 이름조차 가명으로 남기고 사망합니다. 남겨진 소지품과 옷까지도 이른 새벽 조용히 불태워지죠. 수년 후 퍼지기 시작한 수수께끼 같은 유라는 루이 14세의 친아버지이거나 쌍둥이 혈육이란 소문이 더해졌고 당대 최고의 이야기꾼 알렉산드르 뒤마의 귀에 들어오면서 예술로 탈바꿈됩니다. 외과 의사가 마취제 대신에 뒤마의 소설을 읽고 있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뒤마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무한 영감의 소재가 되어 우리에게 전해졌고 전해지고 있고 아이언 마스크 역시 1929년, 1939년, 1977년에 이어 리메이크된 영화입니다. 알렉산드르 뒤마의 소설 브라질란 자작의 파트 3 부분격인 철가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등장인물만 같을 뿐 워낙 상반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 원작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죠. 루이 14세와 달타냥 같은 실존 인물과 삼총사란 가상 캐릭터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영화적 배경에 역사의 왜곡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엄연히 허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타이타닉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 맡게 된 첫 역할이었기에 관객들은 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막상 영화를 접한 관객들은 컸던 기대감만큼이나 실망감도 크게 됩니다. 화려한 외모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무려 6년 동안이나 철가면을 쓴 채 산 필립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낯설었다는 것이 이유였죠. 연기에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던 캐릭터. 결국 그의 최악의 영화 시상식에서 루이와 필립은 최악의 커플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중적인 72역의 연기로 그가 헐리우드의 거물 배우들과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중세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려한 의상과 주무대였던 프랑스 보르비 공대성의 멋진 전경, 닥터 하우스 휴 로리의 깜짝 등장, 찾고 싶지 않지만 유독 눈에 띄었던 오게티들, 잊을만 하면 외치고 또 외치는 삼총사 좌우명 덕에 14시간 날아오는 젓가락을 막으며 조용히 구호 외치다 멋쩍은 상황 만들게 한 영화 아이언 마스크. 그 당시 흥행엔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어찌 지나갔는지 지루할 틈 없었던 재미 요소가 충분했던 영화. 이상 131분 시간 봉인을 부추기며 마치겠습니다. 그럼